행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인물평 어떻게 한 사람 얘기할까 하는데 정의를 잘 몰라서 제가 곽씨라서 최근에 동성으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곽현아 씨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반대쪽에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을 뵙게 됐는데 광명버리기라는 책에서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천정배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광명은 신념이 굳고 정이 많은 데다 지도력이 뛰어나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화신이다. 웅대한 사고의 폭, 해박한 지식, 탁월한 지적 상상력과 명쾌한 논리는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다. 게다가 예술적인 감성과 안목까지 갖춰서 다방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했다.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다. 라고 쓰셨습니다. 신장관하고 굉장히 친하신 모양입니다. 멋지게 글을 써주셨는데 이 최근에 만나뵀던 유명 인사들 가운데서 박 교육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어저께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쫓아가서 촬영을 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본 광노현은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도 좀 해주실 건데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얘기하시죠. 그렇군요. 네. 박노현 교육감님은 부산에 한번 출연하셨죠. 출연하면서 대한민국 사교육을 또 그러면서 이 사교육을 가르쳤고 공교육을 어떻게 미치라 알려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산을 녹음을 같이 하면서 느낀 건 이분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드시고 또 우리나라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모든 탈출하고 싶은 이 한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희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 광노현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광노현 교육감님 파이팅! 광노현 교육감님은 까칠하죠? 사람이 빈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까칠하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따져? 그리고 뭐 저렇게 당당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당당하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대는 말이죠. 그냥 착하게 당하거나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처럼 뭔가 내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까칠하게 얘기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용기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얘기 잘한 거죠? 교육감님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광노현 선배, 광노현 선배라고 하는데요. 광노현 교육감을 처음 알고 지낸 게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이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삼성에 대해서 가장 바른 말을 하는 학자였고요. 광노현 선배. 저는 삼성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들었던, 거의 유일하게 대들었던 기자였어요. 제가 광노현 선배의 글을 보고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사람이 다르기만 해요. 걷기만 해. 그래서 다른 게 항상 막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그게 문제다. 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지금 걸어온 신념과 그런 자세 때문에 그거 오히려 검찰이나 이 권력기관한테 나가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광노현 좋은 사람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잃지 말아야 될 우리 사회의 제목 중 재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광노현 선배 그러니까 좀 교육감님 이 납북살 녹음 10회분을 책으로 묶은 이 누나를 위한 편지야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고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앞서서 나온 세계적인 글자 선생님의 문제는 근데다 읽으셨나요? 네,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은 남들에게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마음껏 내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혼자서 어떻게 삭히시는지
김경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화를 안 내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샤워기 밑에서 물소리를 주면서 으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하십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다들 바쁜 분들이셨는데 시간 내서 인터뷰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들, 보는 얘기들 얘기해 주시고 특히 주진우 기자는 연기시킨 거 아닙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고 끊고 나가주셔서 너무 멋지게 잘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들도 풀어주시고 이제 정혜 국장님께서 선생님 맞춰주셔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긴장좀 풀렸죠? 네. 그런데 저 주진우 기자 친구 얘기로는 융통성이 없다고 융통성이 없어요 진짜로? 보기만 하고? 글쎄요, 그렇게 보였나 보죠. 네. 그런 면이 있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있는 모양이죠? 예. 그 다음에 김미아 씨는 까칠한데 빈틈없고 당당하다. 좀 공감이 갑니까? 제 친구들 얘기가. 그 융통성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까칠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이왕 말 나오는데 제가 아까 김미아 씨 얘기처럼 화를 어떻게 풀어요 혹시 아주 지독하게 화가 올랐다 누구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다 그럴 때는 어째 풀어요 뭐 하나 얘기하고 본론 들어갑시다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화는 잘 참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화를 진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비교적 직선적이기 때문에 화도 내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화내고 빨리 화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죠 이제 입을 좀 풀었다 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질문들이 몇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정책 위주로만 해서 보다도 사람 냄새도 나고 질문들을 눈높이 맞추고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해주시고요. 요리 사람이부터 먼저 할 텐데 질문을 좀 압축해줘요. 이거 그냥 다 읽으면 안 돼. 질문을 압축해주고 그래야 소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질문할 수 있으니까 아시죠? 예, 부탁해요. 요리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블로거 효리사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이맘때 그 광년교육감님께서 작년에 그 애플서울 그 경기에서 축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광년교육감님 그 트위터로 보내드렸는데 광년교육감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축구 동영상 시작하는 장면을. 그때 등번호가 7번이었는데 그 7번인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할 텐데요. 무거운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나라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체벌이나 두발 제한을 받았었지만 무엇보다 주입식 교육이 싫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이 이것 외워라, 저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시험에서는 이것저것 외워야 할 게 많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에 대한 사례로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도 잘했고 전교에서도 잘했는데 전교에서도 그렇다고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갑자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도저히 진도를 못 쫓아가서 수능에서도 이제 50점 떨어져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문대로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학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독일 교육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는 무터긴더님 글을 봤습니다. 독일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생각을 깊이 해야만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독일 학교의 시험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제가 주입식 교육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인물임을 좀 느끼고요. 광명교육관님께서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주입식 교육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주입식 교육 막국에 벗다는 뜻아니에요. 역주입을 해야 돼요, 사실. 국에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요새 전문 용어로 협동 수업이다, 발표 토론 수업이다 그러는데요. 이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단위가 모둠이죠. 그래서 4명, 5명 정도로 반을 모둠으로 나누고 그 모둠에다 프로젝트를 준다든가 또는 소위 과제를 주면 수업 내내 아이들끼리 서로 그 주제를 놓고 의논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는 아이들, 잠드는 아이들은 없어지겠죠. 뭔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요. 이제 이런 수업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만이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돋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최대한 발표형 협동 수업 같은 걸 진행하게 되면 민주시민의 역량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견을 만들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의견을 수정하고 한 차원 높은 중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인데 결국 수업 시간 이퀄 민주시민 그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지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서로 팀원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훈련 등을 통해서 협동성, 사회성도 배우고 또 민주시민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자기 의견을 형성해서 얘기하고 그 의견을 남하고 조율하는 그런 훈련까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전면화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선 선생님들이 이런 방식에 익숙하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혁신학교에서 이런 그 수업 혁신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조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렇죠. 주입식 교육 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목표, 내후년도 동안에 아주 토론, 협동 수업 같은 것을 좀 전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생각이에요. 어때요?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오늘 안 그래도 혁신학교에게는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침 혁신학교 주제를 두 분이 관심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문상원님 먼저 좀 순서는 비지만은 혁신학교 얘기니까 연장해서 전쟁을 봅시다. 이거는 말을 좀 잘하십시오. 혁신학교 얘기는. 네, 저는 문상원의 교육세상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문상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선생님에도 오늘 저희 올 때도 저기 선생님 아들 교육 사무처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점심에는 그 아이들에게 해롭는 세상을 학생, 학부모, 교사 그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해롭는 세상. 예. 네. 그래서 저희 2년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 국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험을 없애고 그 논술로 시험을 보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점들을 혁신학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혁신학교를 하고 싶어도 싫어합니다. 누가요? 선생님들이 절대 이 혁신학교를 딱 하고 싶은데 하자고 막 이상한 눈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장 공모제를 실시했는데 혁신학교 교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이상하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혁신학교 나갈 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시각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좀 안타깝고 오늘 맨날 느끼는 것이 선생님들 보면서 아우 저희 아이는 혁신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혁신학교 좀 했으면 좋겠다. 전 서울시 학교가 다 혁신학교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막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주제 질문 주실 압축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안타까운 점이라든가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관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이라든가 나아갈 방향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서 안타깝기보다는 혁신학교가 이제 확산돼서 혁신 딱지 떼야죠. 우리 서울의 모든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돼서 공교육이 21세기형 교육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그 확산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혁신학교 자체들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학교라는 게 1, 2년에 완성되는 건 아니죠. 끊임없는 혁신을 하는 것이고 1년 차의 혁신 과제가 다르고 2년 차의 과제가 다르고 3년 차가 다르고 또 그 다음부터는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순간에 나는 혁신학교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과정이죠. 1년차, 2년차 혁신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깨어난 학교, 선생님들이 협동해서 수업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계속하고 수업 동계를 꺼리지 않고 또 수업 비평을 서로 해주는 그런 학교가 혁신학교예요. 제가 느끼는 거라면요. 아까 우리 선생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교육감도 교사들, 교수님들이 그런 전제가 있는데, 왜 좋은데 왜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좋은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혹시 따라해 보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좀 알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일반인들이 교육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지 않는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좋은 줄 뻔히 알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상당한 정도의 노력, 희생, 비용이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내용들을 본다든가 또는 혁신학교가 이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 동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 해보자 하면은 이제 혹시 한 1, 2년은 내가 바빠지는 게 아닐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결국 이런 마음은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있는 마음인데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그 학교에 적어도 대여섯 분, 많게는 17분의 확실한 혁신의지를 가진 선생님들, 그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초동 그룹을 형성해서 좀 더 먼저 희생을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해야겠죠. 근데 이걸 해보는 순간에 우리가 왜 조금 나쁜 습관이나 덜 좋은 습관을 딱 끊고 좋은 습관으로 가고자 하면 금세 느끼겠잖아요. 역시 이게 맞구나. 아직 좀 어설프고 딱 몸에 딱 맞는 옷으로는 안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이런 좋은 습관 시작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혁신학교 시작만 하면 선생님들이 다 힘을 합치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은 없었다. 내가 정말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찾고
교사의 권위가 서는구나. 교실 전체가 깨어나는구나.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다 느끼세요. 그런데 아무튼 봐야 믿는 것이고 해봐야 좋은 거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난관을 뚫고 나갈, 의심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데 그 갈림길애들이 있으세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은 역시 학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21세기형 공교육으로 진화시키자 이런 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혁신 연구 동아리들이 교사들 사이에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학교의 앞날 대단히 밝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모임에서 한 분이 혁신 교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몇 분이라도 선생님 중에서 그런 분 계시다면 참 좋은데 앞서서 설명할 혹시 없다면 누가 좀 자금이 돼서 필요도 있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학교하고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그리고 저한테 신이 나서 설명을 했고 언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계획인데요. 우리 대개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보기에 탈피하기가 어렵죠. 특히 교직이 또 대표적인 그런 직종의 하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선생님들을 일깨울 수 있는 뭐 좀 그러려면 진보교육과는 파격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두들필 수는 없고요. 사실은 성공 사례가 가장 확실한 유인이에요. 예, 지금 59개 학교 중에 대부분이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악조건이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선생님들이 힘을 합치면 새로운 교육이, 새로운 일깨움이, 새로운 배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강한 자극제이고 유인책입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자, 혁신학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픽션님 모셨죠? 오늘 기업부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어서 하십시오.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혁신학교 쪽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59개 혁신학교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송 같은 데서 보면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면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부모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서울에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고, 방송 같은 데서 보이는 것들은 주로 이제 경기도 쪽에서 보여지는 혁신학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학부모들이, 그럼 경기도를 이사 가서 저 학교에 우리 애들을 보내줘야겠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교육의 완성도가 높아지니까요. 근데 서울 안에서 그런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는 학교로서 그런 혁신학교를 늘리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큰애와 이제 5살짜리 이제 유치원생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50대가 조금 넘으신 여자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50대 여교사이시다 보니까 그 체육 과목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하셔서, 근데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그 남자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뛰어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체육 활동을 거의 안 하신다라는 게 되게 불만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뭐 체육 전문 교사나 아니면 스포츠 강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안에 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초등학교 쪽에서 아무래도 모든 교사들이 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현실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전문 교사들을
더 많이 도입할 의향이나 정책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음미체의 기초를 닦아줄 뿐만 아니라 음미체를 활동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음미체가 뭐예요? 음악 미술체 이 전문 용어가 저도 모르게 전문 용어가 입에 됐어요. 이게 무슨 전문 용어야? 아니 지금 기가가 뭔지 아세요? 기가? 가서 기가 뭐예요? 기술 가정. 물생화지. 물생 물생 아 여기 선생님 27에 뭐지?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 이런 거 다 있어요. 아니 근데 대학교 가신 분이 그 초등학교 애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바닥에서 저도 2년 불렀잖아요. 네. 전문용어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물리체 예. 음미체 선생님들은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미체 활동을 학교 다니면서 십몇 년 동안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씩 다 해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다 했죠. 음미체 합하면 일주일에 5시간 꼭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미체 활동 어느 것도 제대로 학교에서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배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왜 안 그렇게 해요? 아니 왜 안 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음미체를 잘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재능이 특출난 사람, 두 번째로는 따로 개인 레슨을 배운 사람, 자기 관심이 높아서. 이러지 않고 학교에서 저 다닐 때 여러분들 다닐 때 뭐 급당 인원이 학급당 저는 60명에서 80명을 다녔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40-50명대를 다니셨을 거라고요. 음악 선생님 한 분이 40-50명을 무슨 수로 악기 지도를 합니까? 체육 선생님 한 분이 40-50명을 무슨 수로 개인기를 지도하세요? 그러죠. 딱 그거죠. 그래서 음미체라는 게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꼭 하나 몸에 착 달라붙게 이런 정도로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공교육에서 제공하려면 음미체 선생님만으로는 안 되고 한 분이라도 보태드려서 지금 같으면 학급에 25명, 30명 있잖아요. 그러면 12명, 15명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그럼 그룹 레슨하고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 그 음미체 전문 선생님들을 한 번 더 늘린다든가 하는 건 대찬성인데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사 정원은 국가에서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조교사나 협력 강사 같은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00%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서울교육이 좀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전체를 못한다 할지라도 특정 학년, 특정 과목, 특정 지역에서라도 그 음미체 협력 강사나 보조교사들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다 혁신학교가 돼야죠. 언제까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시킬 겁니까? 지금 이미 인터넷 시대인데, 위키피디아 시대인데, 이제 위키피디아를, 우리 학급 위키피디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위키피디아는 문자 그대로 협력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단지성을 동원하고 발휘하게 하는 훈련과 경험을 끊임없이 학교에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요.
혁신학교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학교들인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바뀐 거고요. 우리가 아직 지체된 상태죠. 그래서 모든 학교를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당연히 혁신학교는 이런 학교 혁신 또는 교육 혁신의 견인차 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거점 노릇을 할 것이다. 지금 혁신학교에 이제 2년차, 3년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숙달된, 훈련된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또 혁신학교를 리드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많이 생기시고, 또 이분들 하나하나가 다 미들레볼시가 돼서, 이분 하나하나가 다 견인차가 돼서, 또 거점이 돼서, 센터가 돼서 주변으로 흩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인큐베이터가 될 겁니다. 동료에 대한 코치가 될 거고, 멘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저는 그 빅뱅의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죠.